안녕하세요. 경리락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창원 1경주에서 무려 5명의 선수가 낙차 사고까지 당하면서 첫 경주부터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광명 10경주에서는 김주석과 박진의 동반 입상으로 극저배당인 1.2배가 형성이 되었지만 광명 특성급 13경주에서는 강자로 나섰던 황승호하고 김관희가 고절하면서 류제라고 호미권 받아가는 데 성공했었던 호미 공략해 나갔었던 대타 출전했었던 이성민의 동반 입상으로 294배 라는 초대박이 전일에 이어서 토요일 경주도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강자들이 좀 고전을 하면서 많은 중거배당이 발생이 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전일 좀 과감하게 공략해 봤었던 경주에서 아쉽게 뒤집히면서 복승으로 만족했었던 경주가 몇 경주 있었습니다. 광명 선발급 5경주에서 좀 조창인의 최대형을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형의 직선 취입으로 아쉽게 조창인이 버텨내지 못하면서 복승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명 우스컵 8경주에서도 비파업 선수들 묶어서 류근철의 노태경을 공략해 봤는데 막판 노태경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로 류근철을 넘어서면서 복승만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복승 배당도 14.6배가 나왔었고요. 비파업 선수들 묶어서 3복승했었던 공략은 23.7배라는 좋은 배당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에서도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종팀 협공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황인혁의 윤민우를 차선으로 권해드렸었는데 황인혁이 내선의 진로 막히면서 간신히 취입이 나왔습니다만 윤민우를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권에 만족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수 승급 후 첫 윤민우가 특성급 결승까지 진출하는 결과가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경주는 고전했었던 강자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 레이서들은 강자들이 많이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느 1호 경주보다는 좀 강자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기량만 발에 나간다면 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발하고 우스컵 결승전은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의 경합 경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 접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성급 결승 경주는 특성급 결승 경주라고 불리지 않아도 일반 레이스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저배당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5번 오성균 전일도 득점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갔었는데 결국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오성균 좀 불안하기 때문에 조창인의 최대형을 공략해 보자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대형이 직선에서 조창인까지 넘어서면서 두 선수 동반 결승 진출했었고, 오성균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솔직히 태만 실격 때려도 할 말 없었었는데 오성균 간신히 태만 실격 면하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 좀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마크 출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드라고 발에 나갈 수 있는 이번 김성룡을 활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성룡이 타임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금일은 본인 외에 딱히 주도력 발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주도권 잡아 나가고 오성균이 몰가서 지켜준다면 시속감만 좋다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세준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타정전으로 오성균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오성균과 김세준의 동반 입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성령의 선행 시속에 따라서 오성균이 짧게 가거나 크게 넘어설 수 있다는 점에서 김세준의 착순권 진입이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유일선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 비파업 선수들의 완벽한 견제에 유일선이 당했습니다. 너무 좀 차분하게 경주를 펼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2차권 아닌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금일만큼은 집중력 발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정진욱의 선행을 활 나가면서 유일선이 직선 짧게 가져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정진욱이 과연 선행 타임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진욱이 자신감 찾기 위해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일선이 몰고 간다면 지켜주는 작전 가능하죠. 두 번째 동반 입상 가능하기 때문에 유일선과 정진욱의 동반 입상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진욱이 또다시 생각이 많아진다면 유일선 전일 당했기 때문에 금일은 직선에서 크게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권문석, 강성배 둘 중 한 명 마크가 돼서 쫓아갈 것 같은데 권문석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상인, 전일 김상인의 선전을 권해드렸었는데 김상인도 생각이 좀 많았어요. 결승 가려고 잔머리 굴리다가 오히려 당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인 몸 상태가 무겁기 때문에 김상인 이번 편성 잡힐 가능성, 고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상인의 선전 가능성,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김지환이라든지 조용일 견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인의 뒤를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김지환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진, 이우정, 김명중의 경합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득점은 지금 김성진이 앞서 나가고 있고 주드력이 뛰어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우정하고 김명중이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협공 펼쳐 나간다면 충분히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때리면 시도감이 상당히 좋죠. 김명중이 홈이 견제 나간다면 몹싸움이 약한 김성진 넘어서기 버겁다는 점에서 비파업 완승 쪽에 김우정과 김명중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대로 최선이 때리고 김성진이 몰고 가고 우정균이 막혀 나간다면 이우정 타점 잡지 못하면서 함께 무너질 수도 있어요. 김성진을 중심으로 파업 선수들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백동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동호를 중심으로 파업 선수 신양우, 이범서 여기에 고재필이 상당히 좀 어중간한 위치를 아는 점에서 백동호가 과연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의 기세가 원체 좋죠. 여기에 조창인도 컨디션이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김기동과 조창인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백동호도 가만히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측 타임 잡아 나간다면 신양우가 마켓에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김기동과 백동호의 다툼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선발급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번 회차부터 지지용훈련 관전평을 급별로 금이어 경주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선발급 들어가기 전에 선발급 지정훈련, 우수급 들어가기 전에 우수급 지정훈련, 특성급 들어가기 전에 특성급 선수들의 지정훈련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훈련 내용 인터벌하고 컨디션 좋은 선수 말씀해 드렸으니까 지정훈련 궁금하신 분들은 금요경주 예상 각급별 설명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광명 선발급 1경주 오성균이 전일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소극적인 견제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조창인의 최대영을 공략해 봤었는데 최대영이 넘어서면서 조창인이 아쉽게 2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복승에 만족했었죠. 결국 오성균은 착순권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오성균 태만 실격 때려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상하게 면제부 받고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2차만 해도 결승 갈 수 있었던 오성균이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세는 살아나고 있죠. 하지만 오성균이 선행도 아니고 저치기도 아니에요. 일 하나같이 마크에 만족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일도 전형적인 마크 추평이기 때문에 오성균 입장에서는 때릴 수 있는 김성균의 선행, 김성용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타이밍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김성용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빠른 시속은 아닙니다. 12초 대한 초중반 시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편성도 김성용이 때려주면 오성균이 충분히 견제 나서죠. 오성균 뒷자리에서 저치기까지 나올 만한 선수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 점 때문에 김성용의 선행감만 좋다면 오성균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가는 작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성용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오성균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김성용의 시속이 12초대 초중반밖에 안 나오죠. 시속이 안 나옵니다. 김세준이 오성균의 뒷자리를 물고 가게 된다면 쫓아 들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 차선이라는 점. 오성균이 전형적인 추입형이기 때문에 2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위가 먼저입니다. 572 차선 되어야 된다 말씀
드릴 수가 없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5번, 2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경이 버텨내거나 김세준이 들어가게 된다면 김성경이 갔을 때는 강철호하고 묶어야 될 것 같고, 김세준이 갔을 때는 정현석과 묶어서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2번, 5번과 7번이죠. 5번, 2번, 7번 경주권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솔직히 이번 편성 오성균이 월등하기 때문에 이변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칫 오성균이 강철호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김성경이 때렸을 때 후미권에서 정현섭이 끌어내거나 김세준이 끌어내가지고 5번을 견제 나가게 된다면 5번 전이라는 것은 답답해요. 그 점 때문에 좀 이변 가능성, 어차피 오성균을 놓고는 저배당인데 과감하게 노려본다면 2번하고 3번 정도는, 2번하고 7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위하고 5, 7인데 5번과 2번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유일선, 전일 파업 선수들이죠. 김기동에게 완벽하게 털렸습니다.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유일선이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나 좀 유일선도 문제였었죠. 너무나 좀 편안하게 따라가고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다리가 말렸습니다. 3차권에 만족하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월등합니다. 강자죠. 유일선의 뒤를 놓고 후착을 찾는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시권에 들어오는 선수가 아무래도 정진욱이 있을 것 같고 권문석이 있을 것 같고 받아갈 수 있는 강성배가 홈이 공략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유일선이 강제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때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활용에 나간다면 정진욱의 선행을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차례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 두 선수, 정진욱도 전일 봐서 좀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강자 빠진 일요 경주에서는 그래도 정진욱이 내선 잡고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진욱이 때려주고 2번이 물가서 살짝 따버리게 된다면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은 아무래도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진욱이 잘만 가준다면 유일선은 칼추입으로 짧게 가져갈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진욱도 승부 타임이 길어지게 된다면 유일선 전일 죽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선에서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뒷자리를 놓고 발주 대치가 괜찮은 권문석이라든지 컨디션 괜찮은 강성배가 마크 다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권문석이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초반 마크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4번보다 유리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1번 정도는 2번하고 1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이죠. 2번하고 1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선 2번과 6번 쪽 단연 돋보이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어차피 유일선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옵니다. 전일 죽었던 정진욱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일선이 타겟을 잘못 선정해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렇게 된다면 정진욱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6번하고 4번이라든지 6번하고 1번 정도는 좀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6사나 6일 경주권 정도는 유일선 빠졌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월등한 것 같아요.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습니다. 안 빠질 것 같습니다. 후차권 찾기, 정진욱 버티기 하고 권문석 버티기 마크 중에서 정진욱의 후미권 마크 쪽이 좀 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김상인이 전일 너무나 잔머리를 굴렸어요.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김상인의 선정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이틀 김상인의 몸 상태를 봐서는 금요경대 때도 그렇고 다소 다리가 좀 무겁다는 점에서 자칫 김상인 이번 편성 잡히거나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마크형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김상현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후미권에서 서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시속감 발해 나갈 수 있는 김상현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상현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세에서 강급되고 조금씩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김재환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금요경기 때는 털렸어요. 하지만 전일은 완벽하게 마크 지켜냈었던 김재환입니다. 그 점 때문에 김상인과 김재환의 경사권 협공이
먼저인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 쪽에 6번하고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상인 전일 몸 상태 봐서는 다리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김재환 간만에 취입기 한번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이번 편성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1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차선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조용일이 후미권 마크에 나가면서 김재환 털어버리는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김상인이 때렸는데 김재환 조용일 한꺼번에 넘어서게 된다면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털렸습니다만 전일 보니까 김재환의 다리 상태, 페달링도 상당히 좀 가벼워 보였다는 점, 김상인의 다리가 무거웠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6-3이나 1-3 정도는 차선을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그래도 조용일도 김재환이 달라붙으면 몸싸움으로 밀어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은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편성 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함께 노려봐야 돼요. 복승도 배당 괜찮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1번 쌍목 승부로 가져가보자 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6번, 1번, 3번으로 6번, 1번, 3번으로 쉽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6번, 1번, 3번으로 3복승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틈새 노린다면요 아무래도 정춘현 정도가 틈새 노릴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성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우정과 김명중 비파업 선수들의 협공을 김성진이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재밌는 게 전주팀 선수하고 의창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나가고 있는 맞대결 펼쳐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김용대도 뭐 전라권 연합도 가능하고 김성진의 연대는 또 11기 동생까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성진이 작전 전개상 유리한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성진보다는 김유정의 시속감이 좀 더 세다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파업 선수들이 무려 5명이 출전하고 있어요. 비파업 선수라고 한다면 이우정하고 김명중밖에 없는데 수적인 면에서 불리하긴 합니다만, 이우정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간다면 김명중 후미 견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김명중 빼앗으려고 했는데 빼앗지 못했었던 김명중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몸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우정이 젖히고 7번이 마크에 나간다면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비파업 완승 쪽을 3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7번입니다. 3번하고 7번 비파업 완승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김성진이 때려주고 3번이 저치기 타이밍 짧게 가져간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인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속적인 면에서 우유정이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명중과의 전략적인 협공을 이번 편성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파업 완승 쪽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이우정이 저치기 타이밍이나 선행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5대2로 싸워서는 이우정도 힘든 견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유선이 조지고 김성진이 몰고 가죠. 이우정이 끌어내서 이동길이 끌어내가지고 이우정 괴롭혀 나간다면 이번 편성 이우정 넘어서다 퍼집니다. 김성진 머리가 나올 수 있죠. 김성진이 최유선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전주팀 완승 받아갈 수 있는 이우정길의 전략적인 연합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하고 1-4입니다. 1-6하고 1-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전 이우정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3-7이 먼저 같습니다. 3-1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백동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동호 강축으로 인정받긴 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백동호를 중심으로 신양호하고 이범석이 파업 선수입니다. 여기에 고재필 어떨 때는 파업 라인에 어떨 때는 비파업 라인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월평팀 선수들이 아무래도 파업 철회하고 나서 비파업 쪽으로 가세를 했는데, 고재필만 노조 선수에 가입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은 탈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손진철하고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비파업 쪽으로도 연대가 가능하고, 어떨 때는 또 비파업 선수 완벽하게 견제 나가면서 전일도 잘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고재필 어느 쪽에
어느 쪽으로 자리 잡고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창인하고 김기동하고 최대용은 파업 선수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4대3으로 싸울 수도 있고, 파업이 4명, 비파업이 3명, 또는 비파업이 4명, 파업이 3명으로 맞다이 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조창인의 최대용을 노려봤었는데 최대용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조창인을 추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은 최대형 좋은 운 좋게 결승 왔기 때문에 화끈하게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주도권 잡아 나가고 김기동이 넘어섭니다. 김기동의 뒷자리를 조창인이 물고 가게 된다면 비파업 완승,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2번 편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백동호가 힘을 쓰고 김기동이 넘어서는 김기동가 힘을 쓰는데 백동호가 나오는 작전 가능하죠. 4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이번 편성 전일 이 조창인으로부터 도움 받아서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최대형은 후회 없을 것 같아요. 힘을 쓰게 된다면 김기동이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김기동도 몸 상태가 이번에처럼 몸 상태 끝내준다는 점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과 7번이죠. 백동호의 차선체, 백동호의 후미권 마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고재필이 땡겨주고 백동호가 넘어서고 백동호의 뒷자리를 조창인, 신양호의 마크를 이범석이 마크해 나간다면 백동호의 신양호의 동반 입상으로, 백동호와 신양호의 동반 입상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죠.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고재필이 힘을 씁니다. 버텨낸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일하고 76입니다. 7일하고 7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재필이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연이틀 무승해 나가면서 예전의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고재필이 화끈하게 땡겨주고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간다면 7번과 6번도 가능하기 때문에 7일하고 76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최대용 때문에 파업 선수들입니다. 비파업 선수들이에요. 김기동과 조창인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타협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알레신 검색, 경륜왕 검색하면 PC와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